안녕하세요. 21차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푸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이 0이 얘 또는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인수분해 공식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풀다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6차시 인수분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꼭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요, 인수분해 공식이나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분해해야 될 텐데, 얘를 보면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하면서 차수가 낮은 두 개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거에서 1을 이항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주게 되겠고,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루트 3i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푸는 방법 똑같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2번 볼게요. 유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2번 보니까 x라고 하는 애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얘는 공통인수를 묶어냄으로써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묶어내게 된다면 x세제곱은 x 두 개 남을 것이고 뒤에 있는 2x제곱은 x 하나 빠지니까 2x 그 다음에 뒤에 빼기 3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얘가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0 또는 얘는 0 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더 잘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뒤에 거를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0 또는 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될 텐데 x 더하기 3은 0이라는 것은 3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는 이라는 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컴마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컴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리고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써주려면 이렇게 또는 그리고 이렇게 표현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번 가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x의 제곱의 제곱 1이라고 하는 것을 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얘는 0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제곱근에 의한 풀이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로 2차 방정식 두 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은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을 풀 때는 우리 제곱 띄어내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에 의한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1은 우리가 i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i로 써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오른쪽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요. 제곱 단위로 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라지 x 이렇게 두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라지 x의 제곱 빼기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인수분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쵸? x 빼기 4,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간다면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라지 x는 우리가 맘대로 설정한 거니까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x의 제곱으로 돌려놓게 된다면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제곱근에 의한 풀이에 의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즉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꺼내주게 된다면 루트 3i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공식과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게 될 텐데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3, 4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6차시 때 새롭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롭게 배웠던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그 내용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공식이 잘 안 통한다. 공식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공식이 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뭐가 있지? 라는 것부터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뭔가 이쪽 음수 쪽이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뭐 이쪽 세 개를 더해도 사실 7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2를 한번 대입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 생각해보면 8 빼기 8 빼기 14 빼기 더하기 2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니까 이건 안 될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넣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4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쪽까지 마이너스 16, 이쪽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면서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0 되는 값을 찾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인수정리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1차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게 인수정리였죠. 그래서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은 요 식이 x 더하기 2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고 얘를 검산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x 더하기 2로 나눠야 되겠다. 조립제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들을 일자로 적어주고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왼쪽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사용합니다.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한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식이니까 그의 검산식의 입장에서 이 x 더하기 2라는 인수 뒤에 붙는 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고 그럼 이 방정식에서 얘가 얘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0 이렇게 두게 된다면 x 더하기 2는 0 또는 뒤에 게 0 이렇게 풀게 되면서 x 더하기 2는 0은 이 항을 통해서 쉽게 구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조립제법 과정만 잘 하면 금방 푸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중요하다라는 거, 인수분해 중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 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4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개수들의 특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을 대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14, 24 너무 크거든요. 양수 쪽이. 그래서 1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x의 4제곱은 1이 될 거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2x 세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그 다음 마이너스 14 더하기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구나. 자, 그럼 요 식은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이 주어진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을 써주게 된다면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14, 24 이렇게 개수를 쭉 적어주고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나누는 식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왼쪽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처음은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목자리를 보게 된다면 얘가 이제 적히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라는 게 뒤에 적힙니다. 자, 근데 요식 보면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쵸? 우리는 3차 방정식은 아직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될까라는 거 생각해 볼 건데 아까 요식에서도 1 대입하면 0이 안 됐죠. 그럼 요식에서도 1을 대입하면 0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얘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면 얘가 0이 안 되니까 뒤에 쪽에서 무조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2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보게 된다면 그럼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더하기 24 0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목 같은 경우엔 이쪽에 있었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바로 조립제법을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2로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그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0 이렇게 되면서 요 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 곱하기 뒤에 부분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2 x는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이 된다. 자, 그럼 이쪽은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빼기 4,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 문제에서 근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 그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근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의 한 근이 1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수 A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주어진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 그쵸? 그러니까 이쪽 x자리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니까 1 더하기 a 빼기 5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걸 정리해주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다시 집어 넣어주게 되면 방정식이 확정이 되는 구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을 확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 근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이 식이, 그쵸?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몫을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그 몫이 뒤쪽에 들어갈 거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위해서 조립제법 써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수 일자로 쭉 적어주고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 왼쪽에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내리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써주게 되면 몫이 지금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검산식의 구조로 써보게 되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2차식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x 더하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곱의 단위로 잘게 쪼갰고요. 그러면 앞에 게 0 또는 가운데 게 0 또는 뒤에 게 0 이렇게 풀다 보니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한번 옆에 문제 봐보도록 하죠. 자, 유제 보니까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제곱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 근이 i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근이 주어졌다면 뭐라고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쵸? 그래서 x는 i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4제곱은 i의 4제곱이 될 거니까 1 이렇게 정리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i가 들어가면 i 세제곱인데 i 세제곱은 우리 마이너스 i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마이너스 ai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 i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i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좀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1과 2 계산될 거니까 우리가 3 마이너스 b 여기까지가 실수. 그 다음에 i 있는 부분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그래서 a 더하기 3i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이 값이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3-b가 0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3이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풀어주게 되면 b 값은 3이구나, a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a, b의 값까지는 구한 겁니다. 아직 나머지 색은 더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a랑 b의 값을 넣어서 식을 확정해주면 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이제 우리가 공식은 없으니까, 그쵸? 공식은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x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본다 라고 생각해 볼까요? x에다가 1을 넣어보게 되면 1 빼기 3 더하기 3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서 얘 계산돼도 사라지고 1과 2 더하면 3인데 마이너스 3이랑 계산되죠. 자, 그래서 0 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2 개수들 이렇게 쭉 써주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 1을 넣어주면 왼쪽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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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빼기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요. 뒤에 3차식을 조금 더 인수분해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셔도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뭔가 개수들이 너무 규칙성 있게 보여서 개수가 너무 규칙성 있게 보여서 이쪽을 조금 한번 잘 보려고 해요. 여기 x제곱 묶어내게 되면 x 빼기 2라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x 빼기 2를 한번 묶어내게 된다면 뒤쪽에 이제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냥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x-1이 0 또는 x-2는 0 또는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x는 1 또는 x는 2 또는 자, 이 2차 방정식 풀어줄 건데 플러스 1 넘겨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제곱을 띄어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i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4개의 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세 근은 1과 2 그리고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한 근이 i가 먼저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i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i도 해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레벨 3에서 한번 켤레근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이다 라는 거 눈에 좀 담아 두시고 레벨 3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인데요. 문제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1 아까 봤던 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우리 x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좌변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 거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이렇게 식을 두 개로 쪼개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자, 뒤에 거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요. 1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그거 루트 3i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라는 문제였고요. 아까 문제랑 되게 유사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지금 보면 제곱 단위로 놀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x제곱을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x로 치환해 보게 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잘 되게 생겼네요. 그쵸?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라지 x는 4 또는 라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라지 x는 우리가 설정했던 문자 그러니까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2차 방정식을 제곱근에 의한 풀이로 풀어주게 되면 제곱 띄어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i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1번 보시면 물론 요거 문제 의도, 교과서에서 문제 의도는 인수정리를 써라.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보면 0 되지 않느냐.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서 1로 조립제법 해봐라. 이게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을 넣었을 때 0 되는 식의 특징은 잘 묶어내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이쪽 x제곱을 묶었을 때 x 빼기 3 나오죠. 근데 이쪽도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빼기 3 나오죠. 공통인수가 눈에 잘 보이는 구조다. 자, 그래서 x-3으로 한 번 더 묶어내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게 0도 물론 앞에 거 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해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또는 x는 3이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풀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가보죠. 자, 지금 보시면 얘는 공식 아니죠?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대입해서 0 되는 값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보게 되면 1 더하기 2 빼기 7 빼기 8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면서 양수끼리 더해보면 15 나오고요. 음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5 나와요. 그래서 0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인수정리 써보게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럼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요 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뒤쪽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검산식으로 썼을 때. 그래서 나눗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나눗셈을 조립제법으로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일자로 쓰고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왼쪽에다가 쓴다. 자, 조리제법 들어갈게요.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우리가 검산식의 구조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 빼기 1 곱하기 목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뒤에 3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공식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수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1,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대입하면 터무니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 마이너스 12가 영락 없이 너무 크거든요. 아,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은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그럼 8 더하기 12 빼기 8 빼기 12 이렇게 되면서 0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지금 조금 더 특이한 거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해설지에는 조리제법 이용한 풀이로 풀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영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여기 x제곱을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 x 더하기 3 나오거든요. 자, 이쪽 마이너스 4로 묶어볼게요. 그럼 x 더하기 3 나오거든요. 공통인수가 또 있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인수 묶어내는 전략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이렇게 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x제곱 빼기 4는 우리가 인수분해 추가적으로 합차 공식으로 더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x-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얘가 0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고, 그럼 각각 얘 또는 0,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기본 전략이 인수분해니까.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근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쵸?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5. 얘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a 이항시키고 계산해주면 a 값은 1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방정식을 확정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얘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몫을 구해내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들어간다. 그러면 개수 일자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왼쪽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대입해서 0 되는 값. 자, 그 다음에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검산식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목 적어주면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더하기 1, 이 0 또는 뒤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 1차 방정식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뒤에 거 근해 공식에 의해서 풀어주게 되면 x는 선생님 좀 빠르게 갈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이 짝수근해 공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쪽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리 i로 꺼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넘어가는 과정은 근해 공식이었다. 근데 선생님이 짝수근해 공식도 설명해 줬었죠.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근은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3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개수가 두 개가 끼어 들어가 있고요. 얘의 세 근을 2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거기서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고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해서 알려주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세 근이 주어져 있는데 2라는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명확한 근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2를 대입했을 때 빨간색이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x는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 보게 된다면 그럼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그럼 8과 6 계산하면 14고 요걸 넘겨주면 마이너스 14가 되거든요. 2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요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문자를 두 개나 들고 가는 거 A랑 B 두 개 들고 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니까 B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문자 A만 하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근 2가 주어져 있으니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x-2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즉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뒤쪽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을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 쓰면 개수에 문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인수정리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서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게 되면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배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쪽에 목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근이 2와 알파와 베타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근 2가 등장을 해요. 그쵸?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서 나머지 두 근인 알파랑 베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으로부터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것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빼기 3은 0의 두 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는 건 어려워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6이라고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빼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a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0이 되어야 될 거니까 얘가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a 값이 구해졌으니까 b 값도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b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에 대한 거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3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레벨 3의 첫 번째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근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한 유형의 업그레이드 상황인데요. 켤레근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켤레근 아마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거기에서 개수의 종류에 따라서 켤레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개수들이, 방정식의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수가 실수 개수일 경우에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것을 켤레근이라고 하고, 그 근을 무조건 가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그 말을 약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먼저 허근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개수가 실수인 것들만 다룹니다. 방정식을. 그래서 켤레근을 무조건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자, 근데 무리수근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인지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리수 개수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켤레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겠죠?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허근 3i와 실근 알파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k는 상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서 푸는 풀이는요, 켤레근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풀이, 즉 주어진 허근을 대입해서 성립한다 라고 문제를 푸는 것을 모범 답안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는 상수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고 얘가 뭐 실수다 라는 조건까지는 아직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켤레근에 의한 풀이는 지금 서술을 안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실계수 방정식, 실수계수까지만 다룬다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에 요 K가 실수라고 깔고 간다면 켤레근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켤레근을 이용한 풀이로 간다면 허근이 주어져 있죠. 허근이 주어진 경우에는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i가 근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3i라고 하는데도 근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3i도 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x 3i를 대입해도 0, 마이너스 3i를 대입해도 0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빼기 3i 요 3i라는 켤레근으로부터 나온 인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로부터 나오는 인수 x 더하기 3i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실근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먼저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것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 px구나.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은 분명히 합차 공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전개하는 항등식에 의한 풀이로서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풀이도 색다른 풀이로서 기억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켤레근 개념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허근과 실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i를 대입해서 푸는 건 앞의 유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켤레근 이용한 풀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근 이i가 주어져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실계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자, 그렇다면 켤레근 마이너스 2i 또한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수를 생각해 보면 허근 2i로부터 x-2i라는 인수를 가져야 될 거고, 켤레근 마이너스 2i로부터 x 플러스 2i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 실근으로부터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주어진 3차 방정식의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 그럼 얘네들을 그냥 다 곱하면 저 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빼기 2i, x 더하기 2i,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것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얘네들 전개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걔랑 뒤에 거 전개해보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전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요 이차항끼리 서로 같아질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알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보니까 k 값은 4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 좋은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 문제 중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길이 바꾸고 그 다음에 높이를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상자 부피보다 120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크다. 만큼 크다. 그렇게 했을 때 x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상자의 부피를 구해야 될 거고 처음 상자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상자의 부피는 요 세 개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후의 부피는 가로 1cm 늘린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 1cm 늘린다고 했어요. 그럼 가로가 여기에 1을 더해지니까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자, 1이 더해지니까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니까 x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높이는 2배를 한대요. 그러면 x 2배를 하니까 높이가 2x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가 2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부피 식을 세워보게 되면 이후 부피는 2배의 x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전의 부피는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거기에다가 120, 처음 부피에다가 120을 더해야 새로운 상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쪽 뒤에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나오죠? 2x 분배해주면 2x의 세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에 두 개 전개해 볼게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나오죠. x 분배해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분배됐고요. 뒤에 120 따라 붙습니다. 자, 좌변으로 싹 다 몰아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공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20 터무니없이 커요.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x에 2를 대입해 보면 8 더하기 7, 4, 28 더하기 20 빼기 120 안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도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이 너무 커요. 그러면 숫자를 좀 더 키워봐야 되겠죠? x에다가 한번 3 넣어볼게요. 그러면 27 더하기 7, 9, 63 더하기 30 빼기 120 얘는 0이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x-3이라는 애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고 그 몫이 궁금하다. 인수정리 한번 조립제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으로 이제 조립제법 써보게 되면 1, 3, 10, 30, 40, 120, 0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0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뒤에 부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판별식을 구해주면 100 빼기 120 이렇게 나오면서 0보다 작아져요. 허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길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허수는 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x-3으로부터 나오는 근 x는 3 얘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반드시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실수, 특히 양수인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유제 한번 봐볼게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부피에 비하여 가벼운 물건은 부피 무게를 이용해서 운송료를 부과한대요.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 자, 부피 무게 구하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A, B, C 자리에 각각 들어가겠죠. 얘가 부피 무게 2kg다. 자, 그럼 식 세워보게 되면 2는 5,000분의 x 곱하기 x 더하기 10 곱하기 x 더하기 40 이렇게 식을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요? 5천을 양변에 곱해오면 좌변은 만이 될 거고 우변 전개해주면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0x 더하기 400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x 분배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50x제곱 더하기 400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넘겨서 정리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50x의 제곱 더하기 400x 마이너스 만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 값이 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만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런 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도 터무니없이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한번 10 같은 걸 한번 넣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한번 10 넣어볼게요. 그러면 1000 더하기 5000 더하기 4000 마이너스 만은 0 이렇게 나오면서 인수를 하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찾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센스를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을 이용해서 조립제법 해주게 되면 좀 빠르게 갈게요. 자, 10을 이용해서 조립제법 실시해주면 1, 10, 60, 600, 1000, 만, 0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10, x제곱 더하기 60x 더하기 1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 뒤쪽을 보게 되면 판별식을 썼을 때 3600 마이너스 4000이 나오게 되면서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허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가능한 실근은 x는 10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x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해주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탐구 주제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차 시 해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2차 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